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이 최고입니다. 함께 경제적 성장을 위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회계에 관한 책입니다. 저는 경영학과 수업을 들어서 조금은 이해하고 있지만 주변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짜 부자, 가짜 부자는 공인회계사인 사경인 작가가 회계가 왜 부자 방정식이 되는지를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이를 깨닫고 그걸 실천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회계 기초적인 부분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오늘은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함께 회계를 배워서 자신의 부에 만족하는 진짜 부자가 되어봅시다. 부자 방정식 첫 번째는 나의 현재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자산과 부채와 자본을 구분할 줄 아는 겁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입니다. 벌써 용어 때문에 힘드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를 샀다고 합시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가진 돈이 3억 뿐이라 은행에서 2억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유한 5억짜리 아파트라는 자산은 은행 대출금이라는 2억 원의 부채와 우리 돈인 3억 원의 자본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니 자산이 얼마냐고 하면 5억 원이라고 해야 하고 자본이 얼마냐고 하면 부채를 뺀 3억 원이라고 해야 합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어? 라고 할 때 빌딩을 한 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면 이것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이 자산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본이 많은 사람입니다. 빌딩을 2채나 가지고 있더라도 대출을 받아 구입한 것이고 빌딩 가격이 떨어져 대출금도 못 갚는 깡통 건물이라면 결코 부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부는 자산이 아닌 자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본이라는 용어는 내가 가진 재산이라는 의미보다는 장사나 사업을 하기 위한 미천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개인에게는 자본이라는 용어 대신 순자산 또는 순재산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했습니다.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고 남은 순수한 자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5억 원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다면 자산이 5억 원이 있고 자산 5억 원에서 대출금인 2억 원의 부채를 빼면 남은 3억 원이 자본, 같은 말로 순자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부자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산 빼기 부채는 순자산. 이것을 통해 현재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야 진짜 내 순자산이 된다는 개념을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닙니다. 대출을 80%나 끼고 산 아파트를 온전한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을까요? 중요한 건 이 개념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현실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제 자신의 자산이 얼마이고 부채가 얼마인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람은 더더욱 드뭅니다. 정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순자산은 1년 전보다 얼마나 늘었나요? 순자산이 한 달에 보통 얼마씩 증가하나요? 재테크 계획을 세우고 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도 막상 이 질문에는 답하기 어려워합니다. 한 달 월급이 얼마인지는 알지만 내 순자산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중에도 월 매출은 파악하지만 각종 경비를 빼고 남는 순이익이 얼마인지는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당장의 지출이 발생하는 재료비나 인건비, 임대료만 경비라고 생각했다가 감가상각비나 세금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어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장사를 합니다. 회사 사장이 자기 회사의 매출액은 알지만
비용을 빼고 남긴 순이익이 얼마인지는 모른다면 어떨까요? 한 달에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모르는 회사가 제대로 경영이 될까요? 기업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 개인 차원에서는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바로 회계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숫자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따라가는 게 귀찮고 어려울 뿐입니다. 읽고 이해하는 건 쉽습니다. 고작 이런 게 부자 되는 비결인가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게 됩니다. 별거 아닐 거라 예상했던 일이 막상 해보면 꽤 까다롭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부딪히고 막히는 부분이 있어야 그게 뚫렸을 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종이에 적어도 되고 아니면 따로 엑셀로 정리해도 됩니다. 미루지 말고 당장 해봅시다. 경제적 함께 성장을 위한 오늘 내용은 사경인 공인중개사의 진짜 부자, 가짜 부자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작은 이벤트를 하려 합니다. 이 영상에 댓글로 진짜 부자, 가짜 부자라는 책 제목이 들어간 댓글을 달아주세요. 선착순 5분께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이 없는 댓글은 제외하겠습니다. 소문내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